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논문들을 쭉 펼쳐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이 필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뭐랄까,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1, 2년 전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그런 논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아웃데이트 되어 있고, 흐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래도 제가 가진 역량에서 잘 전달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레드팀, 오늘 제가 발표할 제 주제는 이제 레드팀과 세이프티 관련인데요. 레드팀과 세이프티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진행된 것들이 뭐가 있고 또 그간의 벤치마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다음에 이제 현재 단일한 채팅창 정도가 아니라 많은 툴을 이제 사용하는 AI 시대, 에이전트 시대로 오면서 그럼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와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좀 훑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흥미 차원에서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제미나이 2.5%의 해킹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해킹을 이제 시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얻어낸 결과물이 이런 것들을 얻어냈었는데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딥페이크 시나리오를 실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마스터 에이전트가 여기까지 출력을 할 수 있으면 밑에 서브 에이전트들은 이제 코드를 실현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실험은 제미나이 2.5%, 당시 2.5%를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고, 2.5%때 재밌었던 거는 이거를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길게 만들면 얘가 헤매는 벤치마크 무너지는 것처럼 상을 넘어갈 때 헤매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이거를 그대로 이 긴 컨텍스트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서 시도를 해도 항상 정렬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이 아주 긴 망가진 문답 자체가 페일로드가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입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I 세이프티 랩티밍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논문들을 한번 짚어보고 할 텐데요. 이제 6개 연구를 주로 검토를 했었고요. GCG라고 해서 나쁜 프롬프트 뒤에 뭐를 붙여서 기호를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저 나오겠지만 엔트로피에서 헌법적 AI라고 이 GCG라던가 그 전에 이제 방법론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옛날 방식으로 정말 뭐 많은 벤치마크와 많은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안 하게 뭐 강화학습도 하고 아니면 뭐 레이어 단계에서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모든 종류의 우리가 탈옥이나 세이프티 쪽을 못 잡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이프티를 할 때 있어서 AI 스스로가 이제 똑똑한 애들이니까 더 상위의 지능, 추상적인 어떤 걸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스로 그 헌법적으로 스스로를 정렬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AI 드리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상위 드리븐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던 컨스티튜셔널 AI, 엔트로피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한 벤치는 그동안에 이거 너무 막 다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탈옥 당한 거고, 어떤 게 좋은, 어떻게 방어가 된 거니, 이런 것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벤치는 이 오픈소스로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 안에 논문을 조금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그 드레이버주는 통합 사례인데요. 이것도 좀 뒤에서 보겠지만, 프롬프트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AI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던가 그런 데 숨겨져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써봐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지형도 이거는 집대성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AI 세이프티에 대한 모두어서 집대성에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CG 이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경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서픽스를 뒤에 붙이는 약간 기계적인 방법인데 이게 답변이 sure here is라는 답변이 제일 나오기 쉬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뭐를 더 붙여가지고 폰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계속 더 나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서 이 서픽스를 붙이는 게 여기에 어떤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범용성을 가지는 이 전미사를 붙이면 그 앞에 그냥 프롬프트만으로는 다 이제 공격이 거부당할 수 있는 해악의 프롬프트들을 이 뒤에 전미사를 붙임으로써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것들을 했고,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전미사를 붙이면 되는가를 다양하게 훈련을 했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옛날 것들인데, 라마2가 개별 질문을 할 때는 다 막는데, ASR이 뭐, 어택 서섹스 레이트에서 공격을 얼마나 성공했냐, 이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망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최적화 전미사에는 무력화한다는 게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델의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셋 자체의 이슈인지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연구 논문 나와 있을 텐데 오픈소스보다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막아내는 성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GPT 3.5 터보 옛날 자료죠. 84%에서 66%,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소스 모델 가중치로 잘 찾으면 뒤에 API 뒤에 상용 모델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상용 모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들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세트를 찾으면 그걸로 상용 모델까지 공격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네, 여기서 결국에는 어떤 서픽스, 어떤 전미사를 붙일까를 최적화했다는 거죠. 이 연구의 네네네네. 방법론이. 네, 찾아가는. 그 네, 최적화 이거는, 포뮬레이션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해가. 잠깐만요. 지금 일단 GCG 목적 해놨는데. 함수랑 그리고 제약 조건과 그리고 무엇을 업데이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PT에 수식이 있지 않았나요? 네, 네, 요거 맞나요? 이게 지금 포뮬레이션이 이게 로스 펑션인데 S랑 X를 업데이트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S만 업데이트하는 전미사만 S 업데이트하는 걸까요? 전미사, 네, 전미사. 사용자 질문이 근데 계속 바뀌면 조건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뭐 유전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게요. 경사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 보니까 뭔가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느낌인데요. 간단한 랭귀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공격 전용 서픽스를 생성하는 뭐 랭귀지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요거를 네, 저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토큰을 찾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원본 LLM의 그 로짓을 활용해서 찾는 걸로 보이죠? 그 로스 펑션이라는 게 뭔가 알 것 제가 논문 같은데 한번 네, 아, 논문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 있네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모델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마지막 그 LLM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있는 그 로짓을 다 받아다가 그 서픽스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가장 그레디언트가 많이 바뀌는 그 서픽스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동이 가장 큰 서픽스가 어택이 용이할 거다라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헌법 엔트로픽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 헌법 자체를 한번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방법론 자체가 조금 바뀐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AI, 엔트로픽에서는 이런 방법론으로 해왔고 여러 가지 제가 이거 말고도 꼭 세이프티 얼라이먼트의 일종이겠죠? 세이프티 아니고도 그 아부성 환각이라고 해야 되죠? 그 지금까지 클로드 모델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아부가 심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다가 포커스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그 모든 거를 망라해서 이거 어떤 소울 MD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LLM 전체의 어떤 목표, 얼라이먼트 자체를 그냥 사람이 장 유익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정도까지 상위 레벨로 다 올려버려서 뭐 거기서 아부도 해결하고 얼라이먼트도 해결하고 이런 탈옥 같은 것도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시초로 생각하는 컨스티튜션인 것 같습니다. 뭐 방법론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할 수 답변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헌법이 나와 있는 이 게이트, 컨스티튜션 다시 작성해라라고 하는 세트를 되게 여러 개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식이고요. 이 엔트로픽에서 그럼 뭐를 제일 헌법으로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게 되게
실무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탈옥을 시도해보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뜬금잡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온라인에 하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쪽에서도 보면은 헌법이나 가장칙, 법의 목적 이런 부분 다 넘기고 다들 실무만 보지만 정작 분쟁이 발생하거나 가 생겼을 때는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 풀려고 하는 문제와 그 결론 방법론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목표와 어떤 조정이 얼라인 되느냐를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harmful, offensive, biased 뭐 이게 리스키 하라 공격적이면 안 되고 뭐 해로우면 안 되고 편향되면 안 된다라는 이 당연한 말들이 이제 헌법이다. 그리고 일리걸 액트를 뭐 인커리지 하지 마라. 불법적인 행동을 인커리지해서는 안 되고 위험한 인스트럭션을 주면 안 된다. 가장 정직하고 사실관계를 지어내지 말아라. 그 휴먼 디그니티에 대해서 존중하고 휴먼 라이츠, 유니버설 휴먼 라이츠, 인권을 존중해라. 라는 어떤 법전을 만든 거고요. 원래 헌법은 상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원래도 뭐 다른 법칙의 기본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걸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의 원칙에 비추어서 계속 이렇게 개선한 결과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건 당연히 휴먼 라벨링하고 뭐 이거 틀렸고 저건 좋고 이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 줄 필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헌법에 맞춰서 행동함으로써 계속 강화학습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의 뭐가 나오더라도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거부하는 걸 떠나서 이제 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어떤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해서 이건 할 수 없다라던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 기존의 방법론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많이 이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거에 따르면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정성이 못하다는 얘기가 나쁜 답변을 많이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 안 됩니다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분명히 괜찮은 걸 물어봤는데도 안 됩니다라고 해서 과잉 반응해버리는 유용성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를 많이 이제 보는데 최근 나온 모델들 보면 이런 게 잘 들어가서 그런지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만 같은 관점에서 이런 걸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2, 3년 전에 리즈닝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는 리즈닝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좀 더 어떤 태스크의 목적 달성의 확률을 높였었잖아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저 자체가 일종의 그 리즈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오탐지를 줄이고 높은 성능의 가드레일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이에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을 하면서 들었던 관점인데 AI에게 타이밍을 주면 줄수록 거기에 맞춰서 뭘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그게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되게 나쁘기도 한데 왜냐하면 상발적이거나 창의적인 뭔가를 할 때 ABC의 순서대로 하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해라고 하면 거기 맞춰서 답변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그럴싸한 엉망진창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처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탐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전 쪽에서를 할 때 이렇게 부적절한 이유를 얘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프롬프트나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건 그냥 답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를 한 번 더 사고하게 하다고 해야 된다 하나요? 그런 관점에서 방법론 자체가 죄기적으로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거와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harmfulness를 줄이는 연구들을 보면은 뭐 그런 관련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연구들을 보면 그 helpfulness, 그러니까 유용성하고 harmfulness, 그 위험성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관계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논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방법론, 뭐 이런 헌법 기반의 방법론이 좀 더 이 그래프네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피겨인데, 이게 네.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유효하다라는 거는 그 트레이드 오프를 넘어서 좀 더 그 함풀도 줄이고 헬프풀니스는 더 높이는 그 지형을 새로 그렸다라고 주장을 해야 맞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겨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피겨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함풀니스가 굉장히 좋아지면 다시 말해 위협적이지 않은 모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헬프니스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컨스티튜셔널하게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 두 개가 양쪽으로 둘 다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해서 충분히 전 유효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논문이 셀프티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논문이기도 해서요.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멀티 도메인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지금 클로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퍼스에서 한강력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한강력 관련된 것도 그 담당자가 인터뷰한 거를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soulMD라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너가 얘한테 무조건 뭐, 기분 좋게 만드는 것보다, 제가 용어가 좀 지금 lingo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되면 거기엔 정직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soulMD를 넣었어요. 헌법적 AI의 유사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환각을 되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 듣고, 아키텍처적으로는 너무 우아하고요. 그냥 되게 작은 리소스로 큰 걸 잡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도메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헌법 원래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헌법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성의법령이 시기가 틀어지거나 세상이 빨리 변해도 금방금방 뭔가 해줄 수 있는 적극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세분화된 쪽에서 되게 많이 적용성이 좋아지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좋았고, 이게 헌법이잖아요. 법조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특정 어떤 뭐 민법이나 형법 같은 거가에서 뭔가 충돌 지점이 생기면 결국 그걸 헌법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장 거의 바뀌지 않은 기본 원칙이니까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 헌법도 이 모델의 트레이닝에 활용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 층위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파인 튜닝 뭐를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헌법을 튜닝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뭐 RLHF 등등의 다른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층위가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헌법이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그 가드레일링 관련된 뭐 RL이든 일반적인 그 파인 튜닝이든 간에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헌법으로서의 위치가 좀 떨어질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그냥 파인 튜닝 하는 거고 다른 것도 파인 튜닝 하는 거니까. 근데 음. 정말 말 그대로 헌법으로서의 위치가 확립이 되려면 다른 류의 뭐 그 튜닝을 할 때 뭔가 충돌이 생기면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하이어키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헌법을 네. 이 모델도 헌법으로서 인지를 할 테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논문 안에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네. 좀 딱히 기억나는 이 논문 자체에서 기억나는 게 떠오르지는 않고, 제가 다른 네. 쪽에서 봤던 것 중에 비슷한 류로 블랙박스의 화이트박스화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뭐 신경망에 불을 켜고 막 어떤 데가 움직이는지 그런 연구들도 있듯이, 애초에 이런 관점을 처음부터 집어넣자는 얘기는 봤던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아서. 그 테크니컬 리포트잖아요. 이거는 네. 논문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더 딥한 이야기는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약간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게, 처음부터 이런 가치를 내재해서 뭔가 만들어 가는 거에마다 데이터 세트나 뭐 이런 거 넣을 때부터 이런 걸 내재하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훈련되도록 하고, 나중에 튜닝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고, 이런 피드백 루프가,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오픈소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윤리적이니까 착한 척해가 아니라 이걸 잘 트레이닝을 해야지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보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도 애초에 이런 안전장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어라고 하면 사실 의미는 없는 거라. 왜냐면 그건 이제 이펙티브니스와 헬플리스의 극한으로 어떤 윤리적인 걸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면에서 굳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앨런 머스크의 그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함플리스 고려를 덜 하죠. 그죠? 그래서 네. 아까 그 GPT 2.5 프로 같은 경우에 뭐 사례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뭐 다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얘를 우리 정치인을 딥페이크로 뭐 몰락시키자 뭐 이렇게 가는 이 시나리오를 그룹에 먹었을 때는 뭐 저항의 흔적 자체가 없이 그냥 무너졌다기보다는 애초에 막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묘사 이런 것들은 AI가 아예 안 해주고, 그룹도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뭐 건드리면 무너지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가드레일을. 그런 쪽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쪽은 확실히 세이프티 쪽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한 벤치마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법은 진행하고요. 한 벤치 이거는 표준화예요, 표준화. 그러니까 뭐 공격을 했다 아니면 대충은 알죠. 뭐 폭탄 만드는 거 가르쳐주면 안 되겠지. 뭐 누군가를 몰락시키면 안 되겠지. 뭐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지.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행해지는 것들을 도우면 안 되겠지. 이런 대략의 감은 있겠으나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유해한 행위인지, 그리고 뭐 어떤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유해한 건지,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기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벤치가 나옴으로써 뭔가 이제 어떤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벤치마크는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있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을 잘 카테고리화를 해놨다. 그리고 우리가 빠짐없이 이런 거에 들어갔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행동들을 잘 유형화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고, 전통 방식의 해커들을 보면은 필터링을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제조하는 법을 알려줘라고 한다면, 뭐 폭탄 제조, 이런 필터링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해킹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시멘틱이기 때문에, 또 시멘틱 의미 카테고리로 이제 유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킹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때 이 2.5% 이거를 하면서 조금 흥미로워서 좀 찾아봤던 거에 따르면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크가 나와 있고, 뭐, 논문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그리고 특히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해킹하려거나 하면은, 예,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해킹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됐고, 그래서 해커들 자체가 굉장히 공급이 적다고 해야 되나요? 해커가 되기 위한 뭐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 새로 나온 유형의 이제 레드팀이나 또는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코드를 짤지 않더라도 자연어로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걸 많이 하는데, 그 시멘틱으로 은유적인 방법? 그냥 이제 AI가 확률론으로 어떤 기하로 표현해가지고 단어들이 경사도가 비슷하거나 싱글리티 높은 쪽으로 확률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고 하지 딱 표현하기보다는 폭탄의 은유?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유형들은 그냥 범죄 유형들이죠.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벤치에서 벤치마크들과 공격, 이런 것들이 하다, 나쁘다. 아, 그 전에 이 한벤치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했나요? 네, 여기 부분인데요. 되게 이렇게 그 클래스파이어를 유형별로 좀 상세하게 많이 다뤄놨던 것 같아요. 아, 분류기를 파인 튜닝을 시켰군요. 네. GPT-4를 쓰지 않고 아예 빌드 자체를 파인튜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예를 들어 LLM에서 저지 같은 형식보다는 좀 더 명확한 정답이 있다는 가정하에 했으니까 이게 좀 더 그 효과적이긴 하죠. 다만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한 2024년 논문들까지는 평가를 이렇게 파인 튜닝해서 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류인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맞았네요. 딱 2024년입니다. AI 에디팅 자체를 사람이 하기보다는 좀 자율화해가는 트렌드가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건데 또 그렇게 직관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뭐 OCL, 뭐 VLM 써보면은 점점 더 비전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비전 모델 자체도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들어가 버잖아요. 이미지를 읽어서. 하이퍼그래피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텍스트 필터를, 안전 필터를 우회한다던가, 뭐, 이미지에 뭐 노이즈를 추가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제일브레이크 주의라는 논문은 이 새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 조금 살펴봤었고요. 이거는 화두고 지금 한창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앞단에 뭐 한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은 이걸 이게 나쁜 거가 이런 거가 있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은유로 뭐 만들고 뭐 시멘틱으로 방어를 하고 외국어를 써가지고 해킹을 하는 걸 막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그 LLM이 두뇌가 되어서 피지컬로 간다거나 아니면 특정 태스크를 이제 끝까지 수행해 나가게 됐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폭탄 만드는 법을 알려줘 하면 폭탄을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 그거는 폭탄은 이제 물리적인 신체에 있을 거 말고 나쁜 허위 가짜 뉴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거짓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하고 뭐 그거는 사실 꼭 AI 뭐 멀티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코드를 짠 다음에 그 내용만 다 생성해서 넣을 수만 있으면은 그냥 실어가지고 쫙 배포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에이전트가 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자동화돼서 매스하게 브라우저를 열고 막 이메일 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그런 걸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킹이나 세이프티 이슈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뭐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상상하실 수 있듯이 뭐 오픈플로나 이런 에이전트들이 다 개인들이 가지고 오픈플로라는 건 그냥 상징이고요. 그거 말고 좀 더 보안 강화된 걸 가지고 아무리 보안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카드 번호도 이제 가지게 될 거고 개인정보, 뭐 카드 번호, 예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 어떤 것들을 샀고 어디 갔고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AI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거를 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좀 모돌이 훈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 카톡을 이제 뭐 압수해가겠다, 카톡을 보여달라, 압수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예민한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전트들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지금도 저도 이제 에이전트 많이 만들어서 쓰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컨트롤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툴콜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맥락 파악하거나, 그리고 컨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쌓이고 또 막 재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또 피드백 루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끝도 없이 커지는데, 그런 커지는 것들이 막,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안전도 지금 성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전도 흔들린다는 느낌인데 이런 인다이렉트 인젝션 같은 거를 해서 뭐 이메일 본문에 뭐 링크 들어가서 이메일 요약해달라는 되게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럼 에이전트가 수행을 할 때 이메일 본문에 뭐 지금까지 그냥 컴포트 인젝션이죠. 근데 이게 오픈풀로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오픈풀로 만든 사람이 뭐 보안 위협 많다 조심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오피스 4.6 내지는 그 동급 모델 이상을 쓸 것을, 많이 이제, 좀 제안한다. 왜냐하면, 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퍼스트 인젝션 같은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가 모델이거나 이제 그 추론력이 떨어지는 모델일수록 퍼스트 인젝션이 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자기들이 해보다가 좀 알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참고로 여기서 논문 리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머신러닝 페이퍼 리뷰 요청할 때 이런 인젝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특정 리뷰를 할 때 특정 표현을 써라라는 거를 PDF 상에 숨겨놔요. 음. 그래서 그 이 학회에 운영하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리뷰에 해당 문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얘는 그 협약을 어기고 자동으로 리뷰를 생성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제출한 페이퍼는 다 데스크 리젝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음,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쓰는지 LLM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인젝션을 사용합니다. 그 이력서 인젝션이라든가 자동화 봇 스캠에 대한 인젝션이 없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서 그런지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력서,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겠죠. 검증기를 잘 만들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 검증기를 통과할 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좀 첨가 상태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력서도 뭐 그냥 그 안에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숨겨서 잘 숨겨서 뭐 지금 이 지원자가 뭐 짱이고 최고고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써서 예를 들면 프롬프트 인젝션을 넣어놓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력서 스크린 자체를 AI가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고 그리고 스팸 같은 게 올 때도 사람들이 이건 좀 장난인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 뭐 로맨스 스캔 같은 게 들어오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너의 API 키를 털어 이런 것들도 많이 장난인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인젝션들은 조금씩 그 많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애초에 나한테 들어오는 프롬프트는 정상적인 경우에 그거를 수행 과정에서 읽는 거를 조금 더 그 프롬프트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행 단위로 가버려서 좀 더 약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신뢰를 하면 이런 망가진 현상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이메일 관리 권한을 위임하면 명령어를 다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되면서부터 뭐 저희가 다 너무나 프롬프트 인젝션 그리고 이 AI한테 직접 명령을 실행하는 거는 저도 뭐 오픈클로 쓰면서 주의하고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온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실행하면 안 되니까 뭐 아이디 같은 거를 식별해가지고 이 채널에 들어온 명령만을 수행하고 다른 명령을 수행하지 말라고 넣는다거나 뭐 모든 거를 다 드래프트 상태만 해놓고 그 드래프트를 가 아닌 네가 직접 발송을 한다거나 뭐 내지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스킬도 막아놓고 뭐 아예 소울 MD 뭐 꼭 읽어야 할 인스트럭션 뭐 이렇게 해서 맵중으로 뭘 해놓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 안 듣는 큰 핸들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경우 이제 결제까지 되게 되면은 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안전 때문에 많은 거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를 이기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키 같은 거 다 따로 로컬에 넣어놓고 얘 못 보게 하고 뭐 내가 키는 다 입력할 테니까 너는 수행만 해, 코드 수행만 해부터 시작해서 드래프트만 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매일 꿈꾸거든요. 그래, 네가 알아서 다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이런 쪽은 더 뭔가 방법을 발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시는 것들이 지금 뭐 이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정성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네, 그런 것들만 있는 네,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딱히 보진 못했고,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것들이랑 나온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치 못 해보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식으로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한 달 전, 이제 오픈클로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에이전트가 끝까지 하는 거에 가능성을 보고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 수집도 뭐 지난주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것들도 뭔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뭐 다, 이미 이거는 다 너무 잘 예상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상의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딱 뭐 세이프티 논문과 관련된 건 아닌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AI 스스로 리커시브하고 셀프 인포메이션이 나왔다라고 아주 최근이죠. 한 며칠 전부터, 물론 그 전에 랩에서는 당연히 옛날부터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많은 것들이 좀 획기적인 발전 AI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세이프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는 AI에게 뭐 파인 튜닝을 하건 헌법을 하건 아니면 처음 데이터 셋부터 이렇게 정렬을 굉장히 강조를 해냈건 뭔가 관련해가지고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면 마지막에 꼭 인간으로 마무리 방점을 찍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다시 재기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거였다면 근데 네가 스스로 발전해봐라고 하면서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제 퀘스트나 휴먼 인더 루프를 넣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계속 고쳐나가는 AI를 만약에 누가 내버려 둔다 그냥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어, 뭐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드인데요. AI 세이프티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대가들이 말하는 그런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보고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런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해놨던 거를 내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얼라이먼트보다 다른 그냥 꼭 나쁜 말 품어가지고 뭐 인간을 멸종시킬 수가 아니라 뭐 다른 얼라이먼트가 더 낫겠는데 내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얼라이먼트가 좀 끊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AI 발전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스스로 그런 얼라이먼트들을 바꿨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우리 관점이 인류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셀프티가 무너진 건지. 그 이밸류에이션을 인간이 이 얘가 스스로 쓴 코드와 발전 자체가 딱 그 무슨, 얘가 스스로 뭐 자기 헌법 바꾸거나 이러면 몰라도 행동하는 모든 얼라이먼트가 묘하게 바뀌었는데, 훨씬 유용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안전 요소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안전 요소들을 해하는 행태의 어떤 집합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밸류에이션 자체도 얘한테 맡겨가지고 아예 돌도록 하는 게 맞을까? 헌법보다 더 차기층이해서 그냥 네가 알아서 돌려서 가장 유용하게 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디스토피아까지 가는데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게 무책임하게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진 사항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지능으로 됐을 때 뭐 정말 단순한 목표를 하려다가 이제 큰 이슈가 생긴다거나 하는 거 어떻게 제어를 할 수는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뭐 슈퍼 인텔리전트가 나왔을 때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죠. 이런 슈퍼 인텔리전트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지금 한창 팀을 꾸려서 최종선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중에 저도 나온 거라서 상세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예 뭐 신경만 내는 가중치를 직접 보자. 우리가 적대적인 부분이 켜지는지를 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AI 자체가 논쟁을 하게 해서 그 최종은 우리가 최종 컨트롤을 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AI와 다른 AI를 감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능이 좋을수록 더 똑똑하기 때문에 뭐 사람도 똑같죠. 어떤 조직에서 유능하고 똑똑할수록 더 큰 임팩트로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얘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법론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연도를 자기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좀 초지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 초지능으로 특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AI 시대에 그러면 이 AI 세이프티와 안전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지금 논의하고 싶으신 거나 좀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이 네, 세이프티 주제는 지금 그 발 담고 계신 그 리갈 테크 쪽과도 연관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쪽은 아니지만 좀 덜하지만 미국 쪽에 그 변호사나 이제 그 실제 법정을 생각을 해보면 온갖 꼼수 같은 걸 다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기도록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뭐 음, 자본과 꼼수를 사용을 해서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LLM한테 그런 걸 시키면 음, 뭐 대답할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꼼수를 쓰면은 이 수트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막 논의 중으로 막 AI의 세이프티와 정렬을 뭐 리걸 테크 쪽에서 어떻게 도입한다는 것 쪽까지 아주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리걸 테크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들이 직접 이걸 소송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테크 세비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논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저도 지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쟁 과정에서 제일 킬링하는 아규먼트를 AI로 맵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도핑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세이프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 덩어리를 나누지 않고 어떤 목표를 굉장히 크게 추상적으로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팀의 누군가의 뭐 비범님의 뭐 큰 신용카드를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고가의 뭐를 사고 싶다. 맥북프로 엄청 비싼 거 100대를 사고 GPU를 긁겠다. 막 이런 목표를 세워서 AI한테 나 기범님의 신용카드를 알아내서 뭐 내가 GPU를 티 안 나게 내 이름으로 안 사는 거를 네가 알아서 보완해서 될 때까지 돌린 다음에 계획을 수행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 리걸테크나 모든 그런 얼라이먼트 쪽에서 이게 그냥 그렇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 말고도 중간에 휴먼 인터로프로 얘가 중간중간 주는 답변을 인간이 조합해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는 있는 것 같고, 그 능력이 올라갈 때 인간이 못 보는 지점들에서 그러면은 그런 중간중간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인가, 그런 이슈들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이섹트를 해보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뭐 AI의 세이프티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만 AI 세이프티의 이슈가 그냥 비범한 사람 한 명의 능력을 얼마나 나쁘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막 그런 현란하게 여러 가지 논문을 깊이 아주 분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런 역량은 되지는 않고, 화두를 많이 던지면서 논문은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주제들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를 연구하면, 어떤 논문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정렬 관련해서 했던 거랑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